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합창단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도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선심성 논란이 일었던 일상회복지원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늘 1년 만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달빛 내륙철도와 마한 문화권 복원사업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두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육군 항공여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합창단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상적인 모임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 확산세 자체도 위협적인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발견돼 걱정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합창단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서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 합창단원 A씨가 확진된 겁니다. A씨의 동선을 살펴보니 지난달 25일 합창단 연습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전체 합창단원 33명 가운데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 등에게서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합창단원 가운데 2명은 한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이들의 수업을 들은 60대 수강생과 초등학생 등 7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한 합창단원은 또 다른 합창단에도 소속돼 지난달 26일 단체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동구 합창단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단원들이 장시간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2.7명을 기록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확산세도 문제인데 오미크론의 위협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네팔과 독일 등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3사람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지역 내 오미크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열흘 동안 자가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PCR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은 70세 미만의 무증상 확진자와 경증 확진자로 본인의 희망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독병원과 보훈병원 등 협력병원 4곳에서 건강관리와 비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도록 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자치구와 협력병원 119 사이에 한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선심성 논란 등을 겪었던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급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설 명절 전후로 광주 시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혹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 아닌가? 정치적인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서 이 시민들한테 시급한데 그걸 이유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늦춰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광주시 결정에 대해서도 일상회복 지원금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급 방식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이례적으로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까지 열어
조례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 일상회복지원금. 상임위에 참석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재난 시기에 시민들이 일상적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한 조례를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빨리 곧바로 진행된 예산 심의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으로 광주시는 1,344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조례안에 이어 통과된 겁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예산안만 그 전에 예결위를 한 번 더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0만 원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일상회복 지원금. 상임위 통과로 구분응선을 넘은 가운데 시민들의 시선이 본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흐린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아주 쏟아지진 않겠지만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광주와 전남 북부에서는 5mm 미만이고요. 전남 남부에서는 약한 빗방울만 지나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도 날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어제는 0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어제보단 추위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날은 흐리겠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때 사양산업으로 외면받던 도자산업이 전남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기반이 이미 최고 수준에 올랐는데요. 주역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유럽풍 분위기에 은은한 빛감이 돋보이는 그릇들,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더해 주방 인테리어 소품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기능성 첨단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지금 현재 가장 난이도가 있는 나노융합 결정류 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품하고 요즘 이제 대세를 좌우하고 있는 세이매트 이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출은 미국 수출하고 일본의 헬스케어 제품을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유럽산과 값싼 중국산에 치여 침체일로 있었던 전남의 도자산업이 놀라운 반전을 일구었습니다. 현재 전국 도자기의 절반 이상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생활자기와 전통자기를 망라해 업체 수만 2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행남자기가 철수한 빈자리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들이 대신 메우며 국내 최대 도자기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무안군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은 우리나라 도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도자 산업의 메카입니다. 풍부한 원재료와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으로서 특구 지정은 물론 육성 지원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점토와 풍부한 땔감, 서남면을 이어주는 영산강, 청자와 분청사기, 옹기 등 천년의 전통자기를 이어온 전남의 도자산업.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생활자기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년 만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사업과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달빛 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 마한 문화권 복원 사업과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등 양시도가 협력해 추진할 사업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간 수소차 10,000대를 충전할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 광주에 생깁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연산동 일반산업단지에서 광주 수소 생산기지 착공식을 열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소차 등 이동수단에 필요한 수소를 보다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의 수소 생산기지 사업을 추진했고 광주와 함께 창원, 경기 평택을 수소 생산 거점으로 선점한 바 있습니다. 수소 생산기지 준공 이후에는 여수, 울산 등에서 수소를 운송하지 않아도 돼 수소 충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와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와 정부 공모제도가 전면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국비 예산과 지방재정 투자의 60%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됐었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부처 공모 추진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 피해 현장을 살펴보던 50대가 같은 트럭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전남 장흥의 한 왕복 2차선 국도.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에 넘어오더니 마주오던 택배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택배 차량은 갓길에 멈춰섰고 이를 목격한 승용차도 택배 차량 앞에 멈춥니다. 택배 차량 운전자 57살 A씨와 목격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불과 2분 뒤 갑자기 같은 트럭이 다시 나타나 A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1차 사고를 낸 후 목적지 방향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를 유턴해 올라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68살 B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는데 막막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벌어졌는지. 심지어 사고 직후 B씨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고 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조사관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내연녀를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화순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내연 관계인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 여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송 씨는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오해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의 종이상자 제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부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이 설비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용노동청과 경찰, 안전보건공단 등이 함께 종이 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노동자가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해당 작업장을 규탄했습니다. 선배들에게 졸업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강제 모금을 하는 구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 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회가 선배에게 졸업 선물을 줄 목적으로 후배들에게 돈을 걷는 등 선후배 위계 문화로 인한 부조리가 일부 대학에 남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에 해당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이 같은 악습이 끊이질 않는다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겨울 철새 흑두루미는 매년 러시아에서 남하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3,3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철새 무리가 순천만 일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도 다른 철새와 뒤섞여 농민들이 남겨놓은 벽실을 먹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 러시아에서 번식하는 흑두루미는 겨울엔 동아시아에 내려와 월동하는 겨울 철새입니다. 올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는 3,300여 마리. 지난 1999년 80여 마리가 발견된 이래로 순천만 흑두루미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역대 최고 개체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개체수가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월동지였던 낙동강 모래톱이 물에 잠겨버리면서 흑두루미들이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순천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순천만 일대 280여 개 전봇대와 가금류 농가, 주택들을 이전하는 등 흑두루미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토양에 쌓이게 되겠죠. 바로 땅이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두루미의 서식 요건을 좋아하는 다른 새들도 같이 개체수가 증가한 것을 보고 순천시는 앞으로도 순천만 일대 농경지를 자연 습지로 복원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남구가 오는 8일부터 청사 벽면에 빛과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편지 등 빛과 소리가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남구청사 벽면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야경 명소를 만들기 위해 16억 원을 투자해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경건설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사랑의 연탄을 기탁했습니다. 남경건설은 광주 광산구청에서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연탄 10,000장을 기증했습니다. 남경건설의 사랑의 연탄 기증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개척해온 서예가 취정 임춘식 작가의 고희기념 개인전이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임춘식 작가는 글씨의 그림의 특성을 융합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학정 이동흥 선생을 사사한 임 작가는 서예를 회화적으로 재해석해 독창적인 조형미를 구축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7년 기준 7,500만 2천 톤에서 오는 2050년 1,500만 1,000톤으로 80% 감축할 목표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내년부터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 등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 원씩 지원해 에너지 효율화 시설 구축, 친환경 저탄소 인증, 기업 맞춤형 탄소 저감 공정 개선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는 가운데 흐린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먼저 보실까요? 광주와 전남 북부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고요. 전남 남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치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0도 안팎에서 시작했던 아침 기온 오늘은 4도 안팎에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날이 흐리겠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오늘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합니다. 영광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 2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큰 차이 없겠습니다. 순천은 현재 0도 안팎으로 매우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 10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 추위는 여전히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